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로 조선주를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또 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원유 값이 올라가면서 정유주도 좀 주목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뭐 조선주, 정유주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우선 좀 궁금한 게 예. 국제유가랑 조선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옛날에는 기름값과 조선주 이렇게 움직임이 연동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연동이 안 됩니다. 그 옛날에는 시추선이 이게 부가가치가 있어가지고 한 측에 이렇게 굉장히 비싸고 마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영향이 없다 봐야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선주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선주는 초에 제가 항상 좋다고. 조선주 좋다. 네 좋다.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기에는 이 조선주 이거 좀 수익 날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게 된 건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첫째는 한국이 3년치 물량을 땄다 했는데 지금 또 언론에서 보면 4년 동안 한일 물량을 땄다 합니다. 와.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도크에 다 이렇게 배가 차 있는 거죠. 중국도 이제는 옛날같이 덤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국제 IMO라는데 국제회사기구라는 그 기구가에서 친환경 선박을 앞으로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것을 항산화물을 3.5%에서 한 0.5%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의 다 벙커CU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LNG, LPG, 메탄올로 다 선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을 50%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나라마다가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받기 때문에 현재 조선 물량이 계속 신규 발주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본 뉴스 보니까 메탄올 이렇게 매책을 받았다. 네. 또 이렇게 이게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노후된 선박을 다 엔진을 이렇게 LNG, LPG, 메탄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원래 노후되면은 발주해야 되고 또 이렇게 친환경 선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주 물량의 발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현재 도크에 배가 다 있고 우리나라 4년치 물량 다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덤핑 수저가 없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는 막 영업이익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 여기 하나오순에서 제가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30조 매출에 5조 영업이익을 자기들 앞으로 몇 년에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게 자연스럽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일단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해서 안 빠지잖아요. 지수는 밀리도 안 빠지잖아요. 그렇게 모든 기관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저는 위로 간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자 하나오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제가 볼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추가 매수도 괜찮다. 즉 불타기를 하죠. 그리고 혹시 한 몇 년 전에 몰린 분들은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 신규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선주만큼은 저는 내년에 상반기까지 가져가자 했는데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져가면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게 앞으로 많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 삼성중공업 같은 거 보면은 한 달 통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50만 원 좀 많이 샀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 신규 매수, 불타기, 물타기 다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 일단 상반기까지는 요 고점 돌파가 다 와서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정유주를 공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S51 난해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메탄올도 하고 정유도 하고 막 어떤 경우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름값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너무 난해해서 제가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정유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보면은 이렇게 기름값이 석유값이 오르고 또 중국이 약간 또 연착륙 가능하면서 또 약간의 경기가 좋아진다 보니까 현재 정유주들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S올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S올, 그다음에 LG화학, 금호석유,
자, 롯데케미칼 종목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 자,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지지되고 이렇게 위로 가고 어떤 경우는 밑으로 하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유주는 굉장히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호 석유 자, 이렇게 돼 있고 실적이 좀 실적이 따라주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런 차트는 사면 되죠. 그냥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보고 하면 되고 이렇게 역배열돼서 하락은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자, 이런 종목은 이제 뭐 기술적 분석에서 요 부분에 사면은 수익 나지 않겠나. 이런 종목만 지지가 되고 제가 말했던 이 강남자리 이런 종목만 매수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고 또 정유조 이런 업종의 특징이 사이클 경기 사이클 영향 민감하기 때문에 1년 2년마다 고점을 찍고 내리고 고점을 찍고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물린 분들은 좀 길게 가지고 가면 괜찮습니다. 반도체도 어렵습니다. 네. 제가 공부해보려 하니까 뭐 투공종, 정공종에 또 여기서 뭐 HBM에 뭐 들어가고 막 너무 복잡. 회사도 한 100몇 개 있습니다.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어렵습니다. 반도체도.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깊이 공부하는 것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반도체 전문가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 이야기 듣고 또 그런 또 유튜브 보면 되고 저는 단지 그냥 기술적인 스트레이트 파이트다 보니까 차트 분석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큰 회사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기존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 정상으로 온다면은 그 매출 또 이렇게 영업이익 나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최근에 AI 쪽에 새로운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만큼 현재는 저는 성장산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가던 반도체. 근데 AI 쪽에 너무 수요가 많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챗GPT 이런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제가 한 1년, 2, 3년 안에는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가전이나 자동차나 계속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최근에 성장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보통 보면은 사이클 산업인데 경기가 좋아가지고 하락 때 전에 한 고점을 찍고 6개월 전에 고점을 찍고 내립니다. 그리고 제일 장사 안 될 때 저점. 장사된다 하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는 자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만전자 왜냐하면 AI 쪽의 매출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다면은 기존의 반도체 현재 AI 쪽의 매출이 같이 이렇게 된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저는 구만전자 간다 봅니다. 그래서 그래 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15만 원이 고점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15만 원 넘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물린 분들은 좀 이렇게 그냥 여유 있다면 좀 무타기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신규도 요 부분에 현재 이 부분에 사면 되지 않겠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요 부분에 지금 보면 빠지지 않잖아요. 지수는 밀려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한 달 통계만 기간에 이렇게 계속 사고 있고 자,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계속 사네요. 1,400만 원 이렇게 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번에도 이 부분에서 계속 사다 보니까 이 수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외국인이 더 산다면은 이렇게 한 7만 3천 원 여기는 넘어간다 보여주고 9만 전자를 이렇게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부장주,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매를 한다면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봐서 신고가, 특히 HBM 뭐 이렇게 인간이 된다면은 그런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제가 한 몇 개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로 예를 들어 주봉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 실적이 턴되고 그러나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도 이렇게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고가에서 여기 좋은 강남자리 이런 위치 현재는 단기간에 거래 터진 급등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도 관점. 항상 매수는 이런 자리.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최근에 제일 핫한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 주봉 뭐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 이런 자리 현재는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면은 조금 더 6만 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고 현재 이렇게 매물대 있을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 수급 보고 거래량 보고 매수. 현재는 아차 뭐 이렇게 역배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유자들만 지켜보고 매수는 안 되는 자리. 그다음에 주성 한번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역시 자, 월봉에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 네. 거래 터진 고점이 있고 이 종목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를 돌파하지 않겠나. 현재 차트로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제일 좋고 현재 수급도 이렇게 기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들어왔다 좀 약간 매도가 나오지만은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나마 이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는 이런 종목 신규 등급주인데 잘 가는 파도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관심 파도라는 종목은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매물대가 지금 현재 많이 쌓여 있고 개인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매수했습니다. 와.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개인들이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크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도체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매수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앞에 몇 개 종목들을 급등하고 매물대가 쌓이는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럼 거의 물릴 가능성이 많죠. 유닛의 차트도 한번 분석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하다 이런 주식을 매수해서 10배, 템버그 그죠? 5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급등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 항상 신고가가 나와서 10배, 5배 가는 종목은 신고가가 나오고 약간 행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공부를 해보면은 이 종목이 거의 다 적자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가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습니다. 첫째는. 아, 적자네요. 두 번째는 매출은 보통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자는 돼 있지만 그러고 하는 사업이 뭔가 AI 것도 이러고 뭐 연구개발, 뭐 의료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이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으로 결정적인 하나 또 특징이 뭐냐 서투르게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회사가 적자되고 매출 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면은 뭐가 있고 AI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스토리 뭐가 임상해서 어떻고 내용 자체가 스토리가 두리뭉술할 때 많이 갑니다. 딱 결과가 너무 뭐 딱 이러면 안 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두리뭉술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고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신고가 나오고 행보하는 여기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 종목은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 20만 원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 네. 여기서도 단기간에 그 약 시총이 70% 80% 17만 원에서 한 29만 원 갔으니까 시총이 한 50% 단기간에 50% 수익 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 볼 때는 역사적인 신고가 찍고 행보 이평선들의 밀집 거래량이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항상 급등하기 전에는 거래량이 20만 주, 50만 원, 3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죽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 루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루니는 회사에서 앞으로 10조 매출에 영업이 5조 자, 이렇게 자기들이 설명했습니다. 50%네요. 영업이익률. 네. 와. 10조 매출 5조 영업이. 네. 뻥은 아니겠죠. 뻥이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믿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항상 매수하고 싶다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여기서 제가 말했던 강남 이평선들이 발 아래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앞에 두고 이제 여기가 제가 말했던 4차선에서 편의점 장사 잘 되는 강남 자리 이런 자리가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급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 매수 역별되면 손절 그러나 만약에 매수를 부른다면 여기서 보통 50% 100% 200%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20만 주 쑥 죽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가 매수 자리.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매수는 거래가 터지고 나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차 이 거래 터지고 나면은 다시 단기간에 이렇게 50% 30% 이렇게 급등할 때는 항상 법칙으로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50% 상승해지면 한 25% 밀리는 거죠. 그리고 21선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따라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거래가 터진 경우는 따라가면 안 되고 매수는 거래가 죽었을 때 매수. 현재는 거래량이 아직도 많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루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면은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밑에서 산 분들은 좀 진짜 길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번호도 역시 주봉. 자, 보면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 예. 여기가 아까 분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딱. 예. 앞에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역시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 매출은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형 보면. 그럼 이런 종목은 내가 발견했다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이런 데서 찾아봅니다. 찾는 방법은 저도 그럽니다. 네이버에 가서 이 종목 검색, 그다음에 유튜브에 번호 검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요즘은 뭐또 챗GPT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검색해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보고 뭔가 스토리가 거창하면은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 이렇게 시세가 급등하고 음봉이 몇 개 넣으면 여기가 매도 자리. 예, 이제는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더 조정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항상 매수는 이렇게 거래 압축, 신고가 임박 여기서 매수, 현재는 좀 기다리고 상승폭의 50% 아니면 21선에는 온다는 걸 알고 중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유자들은 요 부분에서 매도. 예, 이런 경우는 단기 급등 5일선 종가 깬다든지 아니면 5일선이 11선 대등할 때 요 부분에 매도가 좋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종목이 계속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급등 놓은 섹터, 급등 놓은 업종 그런 내용이라면은 앞으로 또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쪽에는 앞으로 막 이렇게 AI 쪽에 응용이 되고 활용이 많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종목을 발견하면 내 스스로 이렇게 좀 찾아서 밑에서 사면은 한 번씩 크게 수익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주가 정말 뜨거운데 뭐 대장주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데요. 한번 예. 차트 분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급등하고 또 로봇 한 번 더 급등하고 AI도 한 번 급등했잖아요. 네. 이제는 올해 12월 달까지는 이제 보지 마세요. 아, 아차면은 진짜 물립니다. 네. 예, 주식 설거지 집에서도 설거지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급등했던 AI 로봇 2차 전지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일 핫한 레인보우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당분간 이렇게 너무 급등했잖아요. 이렇게 건만 시총이 단기간에 200% 이렇게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터지고 좀 당분간 로봇주 같은 경우 다 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도 거래가 터지고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좀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보고 로보티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로봇스타 그다음에 로봇 유일하게 실적이 지금 현재 나와주는 SPG도 현재 고점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자 누르메카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르메카도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유진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상승했던 종목도 이 종목 역시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주는 하반기까지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시세가 놓긴 좀 어렵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정도를 한 번 정도 기간 조정, 시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이 왔을 때 한 번 정도 보는 게 좋고 현재는 위를 이제는 보지는 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이 외에도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 때 앞에 내가 좀 수익이 났다 또 손실 났다 하는 뭐 그렇게 좀 수익 확정하는 매매 또 손실 났을 때는 그냥 약 만회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고 제가 하반기 때는 자동차가 좀 좋지 않겠나.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예, 현대차 이렇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상승하다가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지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반기 때는 하반기 때는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기아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자동차 섹터가 좀 하반기 때는 좋게 보인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위아, 그다음에 만도, 만도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온다면 사볼 수 있겠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 사면은 충분히 수익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부품주가 많잖아요. 네. 현대차, 기아차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한 종목이 많아요. 근데 실적은 좋았는데 많이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그런 종목이 먼저 반등이 나왔는데 한국무브라는 종목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실적이 워낙 여기 보면은 실적은 워낙 좋은데 PER이 뭐 3배, 4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총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기아차 현대 밀림으로서 하락했다가 이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위로 간다면은 이런 종목이 먼저 치고 나왔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서현이와도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실적은 좋은데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좀 급등하고 밀린 경우는 이런 종목은 이렇게 지지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놀라잖아요. 그러면 저점을 확인하고 요 부분에 사서 추세가 무너진다면 손절 또 아니면 수익 주면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은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좋았는데 잘 분석해서 이렇게 매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자, 하신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하신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맹신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맹신산업 같은 경우도 저는 실적은 문제가 없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렸지만 이런 종목도 잘 분석해서 기간 여기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요 부분에 사서 이렇게 전고점 부분에 이렇게 목표치를 잡으면은 좋지 않겠나. 그 자동차 부품주는 개인 스스로 이렇게 공부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이제 장기적으로 한 1년 이상 본다면은 제가 항상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이죠. 이 종목 주봉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면은 27,000, 29,000이 강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률은 한 60%, 70%, 80%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고 저는 LG전자가 좋지 않겠나.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놓다가 2분기 때 원래 9천억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7천억 나와요. 2천억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입니다. 그러나 많이 밀리고 나서 보니까 기존에 뭐 이렇게 가전 쪽이나 이런 또 자동차 전장 쪽에서 전망이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리포트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스토리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약간 밀렸을 때 사면은 하반기 때는 이렇게 요 부분에 12, 3만 원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 좀 매수. 그리고 이 종목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면은 이 종목이 좀 좋게 보인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